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주식 및 파생시장. 이 꼬리를 모르면 주식 및 파생 공부는 전부 허당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그 꼬리, 그러니까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많은 지표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매니저들로부터 이용당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했었네요. 선물시장은 몸통인 주식시장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지만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선물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선물시장은 옵션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옵션을 빼놓고 하는 주식 및 선물 공부는 구구단을 모르면서 곱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말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9월 24일 선물 3분봉 차트인데요. 이 당일 저점에 노란색 바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 시장에서 보내온 수치를 지표화해 가지고 선물 차트에 그려 넣은 것입니다. 우리 챗방에서는 이것을 똥바라고 표현하네요. 선의 색깔이 똥색이다 해서 재미있게 붙여본 명칭입니다. 이 선이 이날 그 저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날도 장 초반에 똥바가 나오고 여기가 당일 저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네요. 세 번째입니다. 이날은 청바가 나타났습니다. 청색바가 나타났는데 색깔이 청색이다 해서 청바라고 부르네요. 청바에서 머리를 맞고 오늘의 고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트 사례인데, 이 차트는 오늘 차트네요. 청바와 똥바가 동시에 나타난 날입니다. 그리고 청바가 오늘의 고점이 되었고요. 이 고점이 만들어지기 전에 강력하게 전고를,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청바를 이게 무엇이길래 이걸 맞고 바로 떨어져 버렸고, 다시 시도했지만 재돌파도 실패를 하고 말았네요. 오늘 이 신호에 맞춰서 짧은 매매를 한번 했는데요. 채창에 올렸던 캡처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4분에 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도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미리 이야기를 했고요. 수익을 다 내놓고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273.10에 올라온다면 매도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양매도를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지수가 올라오면 청바가 오늘의 고점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수를 쳐올리는 동안 부풀어 오른 콜풀이가 훅 꺼진다고 봤던 것이죠. 물론 고점을 난폭하게 돌파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산 모드로 들어갑니다만, 이런 그 멘트, 이런 것은 제가 채창에 자주 올리는 멘트네요. 그리고 27분에 그 선물 매도가 진입이 되었습니다. 진입하자마자 바로 지수가 꺾이면서 아까 차트에서도 봤지만은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선물은 두 틱으로 끊었습니다. 청산을 했습니다. 여기 채창에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수가 강하게 청바를 돌파해 버린다면 선물과 양매도 공이 양쪽으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중 손실을 좀 피하고, 또
탈취로 쉬운 양매도만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또 늦은 시간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오전 중에 매매를 마치기 때문에 12시 넘어서는 늦은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작지만 이와 같은 그 장중 매매는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동전줍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작은 액수에 단타를 한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물로 봤던 것을 그 옵션 차트로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로 봤던 9월 24일의 사례인데요. 우선 이 좌측 차트는 저의 그 3분 주 차트입니다. 이 38-2번 영상에 이 차트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했었는데요. 차트를 세로 모니터에 배치를 했네요. 맨 위에 옵션 차트, 중간에 각종 전략 손익 모니터 차트, 그리고 선물 차트, 마지막에 수급 차트,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가로 화면에 다 들어가질 않아 가지고 이미지를 축소해서 여기 붙여 가지고 잘 안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세로선을 긋게 되면 이 같은 시간대에 각 지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 옵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선물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거래량은 어떻고, 또 전략 손익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세로 모니터에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맨 위에 옵션 차트를 확대해 놓은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인데요. 이 옵션 방에는 그 등가를 중심으로 콜 옵션 15개, 풋 옵션 15개, 합계 30개의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화면에는 0.2에서 6.0 사이만 보이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옵션 차트를 살펴보면은 콜과 풋이 그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잘 보시면 이런 데는 콜과 풋이 만난 자리이고, 이런 곳은 지금 떨어져 나가는 장면인데요. 또 수렴을 했다가 확산하기도 하고요. 콜과 풋이 만난 상태를 저는 이런 상태들을 균형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포인트들을 균형점이다라고 부르네요. 이런 곳에서는 델타가 거의 제로인 상태죠. 행사가가 어느 것이냐는 따지지 않고요. 균형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어느 방향이로든 위로든 아래로든 다시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날의 경우에는 콜과 풋이 3개 행사가에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다중균형이다라고 부릅니다. 더러는 6개까지 행사가가 동시에 균형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때에 진행하던 지수가 변곡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도 급락하던 지수가 그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방맨이 재차 지수를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다시 실패하고 반등하는, 그래서 당일 저점을 만들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선물이 끝없이 빠질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순식간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것이 이 옵션 시장의 근거에 의해서 그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날도 떵바가 나타났던 날인데, 이날은
그 다중균형이 네 군데에서 균형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이전 사례와 같은데, 여기 떵바를 만나고서 쭉 쳐올려서 행보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 고점에서 청바가 나타났는데요. 이날의 옵션에서는 균형점이 한 곳입니다. 이 올라가던 지수가 콜이 그 청바를 맞고 주저앉으면서 이날의 고점이 됐습니다. 아까 세 번째 선물 차트에서 해당하는 그 이 옵션이고요. 자, 다음은 네 번째 사례인데, 이것이 오늘의 차트입니다. 두 번의 다중균형이 일어났네요. 그리고 이 다중균형이 일어난 첫 번째 이 지점이 이 청바를 그리면서 오늘의 고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중 매매를 했던 것이죠. 짧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이러한 다중균형이 일어나는 곳은 그 시장 참여자들 다수가 지수의 방향에 대한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상당 시간 지속되기도 하고 순간에 튕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형태가 각각 상당히 그 중요한 다른 사인을 보냅니다. 이 전자는 수렴을 시작하는 경우이고, 즉 콜맨과 풋맨이 같은 시점에서 방향 인식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고요. 후자는 상방맨과 하방맨 간에 순간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서로 일부 후퇴하는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일부 후퇴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경우죠. 올라가던 옵션은 뿅망치를 맞고 주저앉고, 내려오던 옵션은 내려오던 풋은 똥침을 맞고 튀어오르는 것이죠. 방향에 관한 인식이 서로 맞지 않고 양보도 할 생각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자리가 바로 교차 실패의 자리고, 또 신뢰도도 높은 변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행사가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신뢰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다시 싸움을 시도해도 여전히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은 그 자리가 당일의 고점이나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채창에 종종 당고가 나왔다고 본다, 또는 당저가 나왔다고 본다라고 멘트를 올리곤 하는데, 바로 이럴 때 그러한 멘트를 올리곤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봅니다. 양합선 등등. 그리고 장중에 순간적으로 통 튀는 원리를 이용해서 동전주기 매매를 자주 합니다.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노린다 해서, 작은 돈이다 해서 동전주기인데, 그 선물 한 계약 기준 4틱을 노리는 단타인데, 그 상당히 승률이 높은 매매법입니다만은, 이 매매법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수의 향배는 균형점에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균형점이 중요하다 해서 붙인 이름이 균형이론이네요. 제가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와 같이 옵션 시장에서 보내오는 신호는 매일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사흘이 멀다 하고 나타나고, 이 현상에 의해서 선물의 방향이 결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 세상에 많은 선물 지표들이 알려져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원리를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옵션 차트 내에서도 설명을 다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분홍 핑크색 점, 연청색 점들은 등가를 의미하고, 또 살색 사각점, 또 연초록색 사각점들은 오늘의 최대 거래 옵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선들은 이런 점선들은 그 교차 실패 라인이고요. 여기에 당일 최대 거래 옵션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주 차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상한 그림들이 많은데,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균형 이론 설명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한 토막씩 꺼내 가지고 그 추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